이번 시간에는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만 공부할 갓나쉐리들은 이 영상은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때 생략이 많이 됐네 라는 느낌만 받을 뿐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성 저기압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항력 지식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의 대기는 원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자전을 했죠. 그래서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았고, 그래서 셀이 3개로 나눠졌습니다. 여기 셀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명명했고, 여기 셀을 극순환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그렇죠, 페레 순환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는 5.5km의 높이의 상공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목할 것입니다. 상공에서 부는 바람은 마찰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등압선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지균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상층으로 가면 지균풍의 세기가 더 강력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상층으로 갈수록 쌓여있는 기압의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적도는 상승기류로 인해서 높이까지 형성되는 반면에 극지방은 하강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높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튼 이렇게 상층에는 빠른 바람인 제트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적도 쪽에서도 빠른 바람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 아열대 제트류, 한대 제트류라고 한 거 이전 시간에 얼핏 들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3차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그림까지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꿀렁거림이 왜 일어나고 이 상공에서의 꿀렁거림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대 제트류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공의 공기는 한대 제트류와 아열대 제트류에 의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에너지 평형을 위해 에너지가 남는 곳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얌전히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요동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지구의 자전에 있습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물체가 이동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못 올라가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휘어진다고 했었죠? 누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전향력 때문입니다. 근데 전향력식에서 볼 수 있듯이 전향력은 위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힘이 강력해집니다. 오잉? 그러니까 전향력 때문에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내려와 보니까 저위도와 고위도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다시 기압 경도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 지균풍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면 될 것을 서로 계속 힘싸움을 하게 되느냐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편서풍 파동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런 편서풍 파동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따따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됐다가 또 따따짠. 오케이, 이제 상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겠어. 근데 그게 이동성 저기압하고 무슨 상관이야? 궁금하죠? 그래서 온대 저기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층에는 이런 편서풍 파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꿀렁거림으로 인해 지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회전을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게 저기압성 회전, 이게 고기압성 회전입니다. 근데 이 회전 방향에 따라 풍속의 차이가 생깁니다. 고기압성은 빠르고 저기압성은 느린데요. 일단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독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지균풍과 지상풍하고는 다른 원형의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나란하게 분다는 말에서 벌써 눈치챘겠지만 마찰이 없는 상공을 말합니다. 마찰이 있으면 평행하기 이전에 입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거나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상에서의 쥬멘의 원따봉 법칙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공에서 마찰이 없는 원형의 등압선에 나란하게 부는 경도풍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기압성 경도풍의 경우에는 기압 경도력만 있었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항력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른쪽 직각 방향. 근데 이렇게 가면 직선인데 어떻게 원형으로 있게 만들지? 아하, 오케이, 96. 근데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보다 안으로 당기는 힘이 더 많다면 등압선은 나란하게 불지 못하고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힘보다는 살짝만 더 안쪽으로 당겨준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언제 내절을 하냐면 90력을 빼는지 더하는지 원심력을 빼는지 더하는지 따지다가 내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구과학 투어를 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 기압 경도력과 전향력만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힘이 같으면 직선으로 불죠. 그럼 지금은 원형이니까 같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바깥으로 휘는 거 아니니까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는 더 세겠네요.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크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압 경도력을 같다고 둘 것이기 때문에 10이라고 뒀을 때 전향력이 8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90력 또는 원심력이겠군요. 이건 G2에서 하고 지금은 저기압성 경도풍에서는 기압 경도력이 더 크겠구나. 끝! 오케이, 감사. 그럼 반대로 고기압성 경도풍에서는 같은 논리로 다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힘이 같으면 다 직선으로 불죠. 그럼 지금은 원형이니까 같으면 안 되겠죠. 근데 바깥으로 휘는 거 아니니까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는 더 세겠네요. 딱 여기까지. 그래서 고기압성 경도풍에서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기압 경도력이 같다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형의 갭이 같다면 이 말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으로 둘게요. 저기압성 경도풍이든 고기압성 경도풍이든 기압 경도력이 10이라면 저기압성 경도풍의 전향력은 10보다는 작은 거고 고기압성 경도풍의 전향력은 10보다는 큰 거겠네요. 오케이, 그럼 대략 이 정도 차이라고 해두고 저기압성 경도풍을 8, 고기압성 경도풍을 12라고 해보겠습니다. 9라고 하든 11이라고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전향력을 식으로 보면 같은 지구니까 자전 각속도가 같을 거고 위도를 같게 설정해준다면 고기압성 경도풍의 전향력이 더 강하니까 고기압성 경도풍의 풍속이 더 빠르다는 말이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살펴보면 같은 위도에서 꿀렁꿀렁 여기가 고기압성 경도풍, 여기가 저기압성 경도풍. 그럼 누가 더 빠르다고? 고기압성 경도풍이. 그러니까 이 사이를 보도록 할게요. 여긴 빠른데 여긴 느려. 그럼 남쪽? 이쪽은 여긴 느린데 여긴 빨라. 그럼 모자라. 아니 근데 여기 충분히 높은 곳인데 남는 건 어디로 보내고 부족한 건 어디로 가져와야겠어요? 그렇죠. 아래에서. 그래서 부족한 거 가져올 때 아래에서는 상승 기류로 끌어올리는 거고 남는 거 보내줄 때는 아래에서 하강 기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압, 여기 고기압, 소름. 자, 근데 잘 봐요. 우리 지금 이동성 저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이동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완전 간단합니다. 위에 편서풍이 그냥 편서풍이었어요? 아니죠. 편서풍 파동이었죠. 꿀렁꿀렁 꿀렁꿀렁. 그럼 꿀렁꿀렁 하겠죠. 꿀렁꿀렁 한다니까요. 그럼 여기 있던 저기압도 꿀 하면 일로 가고 렁 하면 빠이빠이 저리로 가고 다시 저기압이 까꿍 하겠죠. 이렇게 상층의 편서풍 파동에 의해서 아래층의 저기압이 이동해서 이것을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동성 저기압이 온대 저기압만 있었던 게 아니죠. 강력한 태풍도 이동성 저기압이었습니다. 예를 어딜 보느냐? 하층의 무역풍을 봐야 합니다. 무역풍이라고 하면 자고로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말하죠. 헤들리 순환의 일부입니다. 기억나죠? 근데 이 무역풍에 관여하는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 부분이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왜 불안정해지고 언제 불안정해지냐고요?
몰라요, 몰라. 이걸 알면 우리가 태풍이 온다고 예보를 하고 대피하라고 하고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고 하겠어요? 태풍을 아예 없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학문의 플로오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정확하게 발견해서 태풍을 없앴다? 야, 바로 노벨상이죠. 리처드 파이만, 스티븐 호킹을 잇는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정해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일단 불안정해졌어로 시작하면 이 불안정 때문에 무역풍이 요동치게 됩니다. 아까 편석풍 파동처럼 끔틀끔틀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편동풍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편동풍 파동의 위치를 보면 아까 편서풍 파동과는 그 높이가 아예 다릅니다. 아까는 이 정도 높이였거든요. 근데 편동풍 파동은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해서 요동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두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 정도 높이라는 건 느낌이 빡 옵니다. 아주 좋아요. 아까랑 논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속도 차이로 인해서 부족한 공기를 채우는 방향이 아까랑은 반대입니다. 아까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끌어왔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걸 위에서 끌어옵니다. 지금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패스하고, 중요한 건 편동풍 파동 중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이 발달하면 태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 또한 꼴랑꼴랑이면서 이동하고 좀만 올라가면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 로킥을 맞으면서 북동쪽으로 꺾이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동성 저기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건 본래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안 배우고 이 두 개를 따로 배운다는 건 지구과학을 암기 과목에 전락시키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가져온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이 내용을 다룸으로 인해서 이제야 비로소 지구과학 1에서 다루는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에 대해서만 다뤄줘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